산업혁명 기술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기술과 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카, 커넥트카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미래의 자동차는 어떠한 모습일지, 운전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용어 의미로서 스스로 운전하는 그러한 자율주행, 그러니까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년의 자동차 역사에서 무인 자동차는 미래의 중요한 도전 과제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50년이라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죠. 현재 2020년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150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1900년도를 넘어서서 1800년도가 되겠죠?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간 그 무인 수송 기술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무인 수송 기술은 무인 수송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운전자가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기에 그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뭐 이런 쪽까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념은, 자율주행의 개념 자체가 1960년대에 벤츠를 중심으로 제한되기 시작했고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장애 요소가 없는 시험 주행장에서 중앙선이나 차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이루어졌고요. 1990년대 들면서 컴퓨터의 판단 기술 분야가 크게 발달하면서 장애물이 개입되는 자율주행 분야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을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분들은 2020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죠. 그럼으로써 이것이 좀 변화가 좀 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2020년을 기반으로 목표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고성능 카메라라든가 충돌 방지 장치 이런 것뿐 아니라 여기 사물 인터넷 기술, 인공지능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복합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과거에 엔진과 차체를 중심으로 했던 과거의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이런 IT 기술이 결합되는 분야에서는 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워낙 흔히 봐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자동차 기술은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손가락에 꼽히는 나라로 이미 성장이 돼 있죠. 현대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준 있는 차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을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역사가 굉장히 짧거든요. 기껏해야 지금 60년이나 됐나요? 60년도 아마 채 안 된 것 같은데 50년 이 정도 됐죠. 근데 사실 150년 정도 된 그런 기업들의 그러한 노하우나 기술력을 따라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들이 아주 세밀하게 어떤 부품을 만드는 기술 또는 쇠라든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드는 기술 또는 엔진을 만드는 그런 기술, 특히 엔진 만드는 기술은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 5위다, 뭐 7위다, 3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가 1, 2위가 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좀 달라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이게 석유나 그 휘발유라든가 이런 디젤 이런 것들 통해서 운행되는 그런 차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전기차이고 아니면 뭐 수소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새로운 에너지들이 개발되고 막 이러면서 사실 전기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휘발유를 쓰던 엔진은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전기라는 에너지원을 통해서 작동하는 그런 어떤 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만약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뭐 별로 유리한 게 없어요. IT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초의 커넥티드 카는 1996년에 제너럴 모터스의 온스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스타는 사고에 대응해서 담당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과 GPS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했을 때는 전체가 완벽하게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직선인 도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뭐 캐나다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러한 도로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율주행 기능으로 바꿔놓으면은 차가 자동으로 그걸 운전해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은 계속 개발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개발되는 기술의 단계가 계속 거듭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원격 진단 장치, 차가 문제가 없는지를 원격으로 진단해 준다거나 또는 어떤 차량의 건강 보고 기능을 한다거나 또는 자동차 무선 통신 기술인 텔레매틱스 이런 것들을 탑재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을 기준으로 사례를 들면 GM은 온스타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드는 차량 위에 외부 감지기를 통해서 무인 운전 기술과 스마트폰 또는 차량 내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서 주변 지역을 탐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텔레포니카는 미국의 테슬라와 함께 공동으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탑재한 터치스크린형 대시보드를 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개발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책 연구기관들과 대학 연구팀을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자유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상당 부분 테스트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인데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임의 경로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로 내에서 정해진 진출입로를 오가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두 대의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대는 교통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대는 주행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차량의 운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2010년대에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록 연구가 급진전하여서 사용차에 제한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차는 KT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차량 상황 확인과 도난시 차량 추적, 운행 기록을 저장,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GM의 어떤 슈퍼크루즈의 경우 GM센터의 동기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원격으로 부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들에 의하면 2040년 정도까지 지금 20년 정도 남았죠. 저는 20년 후면은 굉장히 나이를 먹을 것 같은데,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가 싶네요. 20년 후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40대 정도?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됐을 때 이미 5%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미래의 자동차는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어상에서 스마트카라는 말도 쓰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말도 쓰고 커넥티드 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기술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상황을 점검해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경고를 내거나, 또는 영화, 음악 등을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게 하고, 또는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않았거나 내부 등을 켜두었을 때 스마트 앱을 통해서 잠그고, 뭐 이런 기술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미래의 자동차에 되게 미래의 자동차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스마트카라고 할 때, 스마트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주로 여기서는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든가 지리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자동차의 현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차의 센서를 통해서 장애물을 파악하고 충돌 위험을 알려준다거나, 또는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하거나, 이런 것은 실제 지금 자동차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동과 자동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꼭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이렇게 되게 고급 자동차에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어떤 일반 대중적인 차를 사용할 때는 이런 것들이 좀 감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대중적인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모닝을 타고 있는데요. 아직은 모닝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운전 조작이 없다라는 것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딥러닝, 즉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서 차가 주행하는 그런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탑승자로서 그냥 운전자가 아니라서 이제 탑승자겠죠. 자유롭게 자신의 업무와 휴식 또는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물 인터넷을 운송 수단에 적용한 그런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티드 카는 자동차와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양방향 통신망을 하고 있는 늘 그런 초연결 상태에서 이제 운행하는 차라는 것을 이제 그 중점을 둬서 강조하는 어떤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컴퓨터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집, 도시, 사무실 어디나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초연결 상태에서의 어떤 차의 기술,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티드 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강조점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차는 같은 개념의 차인데 서로 다른 어떤 기술들을 좀 강조하느라고 이제 표현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람이 운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시대에서조차도 수동으로 운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완전히 그냥 차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당한 기술들을 그냥 적절하게 보완적으로 그냥 혼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물론 아주 순전히 그런 걸 전혀 안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현재 지금 이게 테스트에 의하면, 그리고 현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얘기를 그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신호 위반을 하지 않겠죠. 정해진 속도에 정해진 앞차와의 간격을 정확하게 지킬 가능성이 크고요. 신호등은 신호는 정확하게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지킬 것 같아요. 교통 파란색 신호, 노란 신호 이런 신호들은 정확하게 지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죠. 보복 운전 이런 것도 없겠고요. 그다음에 차량 도난 이런 것들도 없겠죠. 이러한 식으로 장점이 어떤 단점들을 또는 어떤 우려점들을 훨씬 압도할 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결국 근데 이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수동 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보니까 이런 수동 운전, 자동 운전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조작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편리하다는 점들을 좀 알면 사람들이 금방 저기 하죠. 사실 이러한 우려는 자동차라는 물건이 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이기도 했어요. 그 전에는 마차라는 걸 탔었거든요. 마차는 말이 운전하는 그런 차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동차는 막 부엉부엉 소리 나면서 막 운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봤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또 사고도 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려를 했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글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하고, 또는 이렇게 되게 아래 것들이 타는 어떤 물건 이런 식으로도 보는 재미있는 그런 기록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운전자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 지금 전철에서 타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전철이 지금 시내 전철이 모두가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전철이 운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이죠. 그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현재는 지금 상당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버스 이런 것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자율주행 화물차, 자율주행 기차 이런 것들, 자율주행 선박 이런 것들이 만약 등장을 한다면 그리고 보편화된다면 일자리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발달한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낼 것인가? 사실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빨리 줄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이런 대안으로서 만약 이제 제시되는 것이 기본급,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것, 그 다음에 정부나 사회로부터 어떤 기본소득 금액을 받아서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이 기술자분들 또는 노동자분들을 재교육을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된 그런 일자리에 맞게끔 적응시키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노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좀 기업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도 있겠고 또한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직접 일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어떤 그만큼 또 기술에 의존해서 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 또는 캐나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은 어느 정도는 사람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자동화되거나 또는 컴퓨터에 의해서 정교하게 통제되거나 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자꾸 도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면서 어떤 공장조차도 제조업 공장조차도 어떤 첨단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도 노동자들도 다양한 어떤 그런 직종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과거의 어떤 단순히 어떤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쪽보다는 어떤 기술들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업무들이 더 제조업에서도 더 중요한 이제 그걸 차지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일자리의 문제는 사실 지속적으로 고민이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은 단순히 어떤 운전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의 전화 또는 진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안과 안전상의 문제가 덜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체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들도 그런 식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구글과 테슬라의 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현재 스탠포드대와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경주인 그랜드 챌린저 우승자들을 영입해서 무인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 600대에서 1000대 가량의 차량들을 실제로 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1300만 킬로미터를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직원 12명은 현재도 매일 무인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있어서 집에서 고속도로까지는 직접 운전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소프트웨어인 구글 소퍼를 통해서 운전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 1월에 자율주행 시스템으로서 총 실도로 총 주행 거리가 30억 킬로미터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0여만 대의 자율주행 하드웨어 차량을 통해서 단 하루에도 881만 킬로미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데이터량이 굉장히 큰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실험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량의 빅데이터가 쌓여야만, 그래서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련된 빅데이터도 쌓여야만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 제너럴 모터스의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캐딜락 2017년식 GT6 모델을 갖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국도는 거의 모든 이 시스템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테슬라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 차량들이 주기적으로 핸들에 손을 대줘야 하는 반면에 이 차는 운전석에서 앉아서 잠이 들거나 실신하는 등의 문제만 발생하지 않다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에는 햅틱 진동 기능이 있어서 운전자가 잠이 들 경우에 자동으로 시트를 진동하여서 경고음을 울려서 잠을 깨우고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운전 안전구역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정차시킨 다음에 어떤 출동 서비스를 해서 연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무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뭐 여러가지 그 안에서 기술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지만 다 같은 의미의 용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위치 확인 시스템, 지리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기술들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딥러닝과 영상 처리 기술 이런 쪽에 많이 강조점을 두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돼서 양방향 통신망을 구축한 그런 초연결 기술, 초연결 사회의 어떤 적합한 그런 기술에 중점을 둔 그런 용어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